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올해도 지난해만큼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관망세를 좀 띠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거래가 좀 정상화가 되면서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좀 임해야 할까요? 여전히 이 똘똘한 한 채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건지, 현 시점에 과연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건지 부동산 전략 혼자 세우기 힘드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의 투자 길잡이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요즘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지, 사실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최대한 안정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부동산 가이드 통해서 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만큼이나 이 투심을 흔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렇게 불확실성을 띠고 좀 불안할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디든 이 양면성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잘 활용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 기회 알아볼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보통 재개발의 안정권에 들었다라고 표현할 때가 주로 이제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되었을 텐데요. 조합 설립 이전에는 사실 구역 지정이 되고 이제 동의서 걷고 이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한 곱이 넘긴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조합 설립 이후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 이후에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다 보니까 투자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합 설립이 되었지만은 투자금은 1억 후반대로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나온, 심지어 서울의 이제 강남권 상급지인 재개발 지역이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세미나 이제 방문해 주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 세미나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정이 맞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일정을 잡아서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하니까 일정 안 맞다고 실망해 하지 마시고 이제 편하게 연락 주셔서 일정을 같이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워낙 이제 재개발, 재건축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그런데 또 재개발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지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중에도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1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시간입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나보죠? 네, 이 지역은 이제 별명이 서반포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오늘은 동작구 흑석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구 흑석동의 별명이 바로 서반포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서반포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입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흑석동 하면 입지가 좋기로 이제 상당히 유명한데요.
서반포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이 강남의 서쪽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석동 기준으로 보면은 동쪽에 강남이 있고요. 서쪽에 여의도가 있고, 그리고 강 건너 북쪽에는 용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서울 안에서도 가장 굵직한 핵심 지역 세 군데가 이렇게 이제 흑석동을 둘러싸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 세 개의 지역을 연결한 이 삼각형의 중심에 흑석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용산이든 강남이든 여의도든 어느 지역이든 뭐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교통의 요충지, 핵심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현충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확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흑석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한강을 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흑석동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북쪽에 이제 한강이 넓고 그리고 길게 접해져 있다 보니까 한강의 프리미엄을 굉장히 이제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이제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죠. 중앙대가 있고 또 중앙대 병원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내 대학병원, 굉장히 큰 병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질 높은 의료 서비스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장점이 많은 흑석동이라도 사실 이제 단점도 조금 존재하는데, 흑석동 안에 사실 뭐 초중학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뭐 흑석초등학교도 있고 뭐 중앙대 이제 부속 중학교도 있고 초중학교는 충분히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는 흑석동 안에 한 군데도 없긴 합니다. 지금 뭐 공사 중인 흑석고등학교 26년도 이제 개교 예정인데 이것도 시간이 이제 다소 걸리다 보니까 현재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조금 이동해서 이제 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흑석동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지역 전체가 전부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닌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큰 불편함을 겪고 있긴 한데, 사실 반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언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한강변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한강에 접해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만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지만은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까지 언덕으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일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반대로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 핵심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을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녹지도 있는데 한강까지 끼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 아닌 단점으로 이 대지가 좀 높은 언덕을 끼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또 장점으로 저는 발휘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언덕이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집들도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이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흑석동이 이미 뭐 위치나 입지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여기에 또 뉴타운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미 뭐 입주가 완료되는 곳도 있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흑석 뉴타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05년도에 3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자, 전체 11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2011년에 가장 먼저 5구역 흑석 한강 센트레빌 1차가 입주까지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재개발 논의가 이제 일부 있던 구역이긴 하지만은 2005년도에 뉴타운이 지정이 되고 불과 6년 후인 2011년도에 입주까지 마쳤다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그런 이제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다음에 2012년도에 4구역 흑석 한강 프로지오 입주 마쳤고요. 같은 해 6구역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까지 입주를 마쳤습니다. 자, 사실 이제 다른 뭐 뉴타운 지역을 보듯이 모든 구역이 성공하지는 못하는데 2014년에 10구역 이쪽에 있는 10구역이 사업성이 다소 이제 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해서 정비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는 좀 이제 그런 아픔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4년 정도 또 후에 2018년도에 8구역 롯데캐슬 에듀폴에 입주를 했고요. 2019년도에 지금 이제 흑석동의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는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자, 2023년에 3구역 흑석 자해까지 입주를 마쳤고 지금 현재 남은 1구역, 2구역, 그리고 9구역, 11구역은 지금 조합 설립부터 해서 뭐 이주하고 있는 지역까지 여러 단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니까 2011년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6개 구역이 이제 입주를 마쳤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몇 개 또 구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역별로 한번 특징을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 이제 설명해 드리기에는 굉장히 이제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주요 구역들 위주로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구역입니다. 한강 쪽에 붙어 있고 흑성역 가까이 있는 7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크로 리버하임, DLENC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이제 붙었고요. 자, 사업 규모는 지상 28층 총 1,073세대로 대단지를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입주를 완료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흑석 7구역 이제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에는 흑석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지만은 사실 비강남권의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강남을 제외한 비강남권에서 최초로 이제 국민평형 이제 84 타입이라고 얘기해서 34평형 되는 국민평형이 20억을 돌파한 이제 그런 아파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유 자체가 한강뷰가 이제 워낙 잘 나오고 또 이제 지하철역도 가까운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의도라든지 뭐 강남, 용산으로 이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지적인 이점까지 다 겹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1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흑석동에 있는 뉴타운 11개 구역 중에서 뭐 이제 구역 지정 해제가 된 10구역을 제외한 10개 중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시공사 선정도 안 됐고요. 조합 설립만 일단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0층, 그리고 이제 세대 수는 총 494세대로 그래도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그런 사업지고요. 물론 현재 조합 설립이 완료된 상태고 초기 계획이다 보니까 향후에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일부 증감이 될 수 있음은 이제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느리지만은 입지는 굉장히 이제 좋은 편에 속하는데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흑성역과 이제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역세권 단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초역세권 이제 단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언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부분 이제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유일한 평지 아파트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2구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구역은 현재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서 레미안 펠리튼 서울이라는 이런 브랜드명을 달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2구역 같은 경우에 조금 특징적으로 볼 것이 보통 지금 흑석 뉴타운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모든 구역 같은 경우에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정비 계획까지 승인이 된 상태고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업 규모 이제 무려 이제 지상 49층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총 1,012세대가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마 이 구역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흑석동에 이제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구역입니다. 흑석동의 정중앙에 위치한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죠. 이제 DH가 이제 들어서고요. 사업 규모는 지상 25층, 그리고 세대 수는 1,54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철거를 이제 거의 대부분 마쳤고 조만간 착공에 이제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11구역입니다.
이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이 서밋을 달고 이제 나올 거고요. 여기도 이제 구구역하고 마찬가지로 이주가 이제 거의 다 마쳤고 이제 철거 그리고 이제 조만간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마 구구역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하고도 가깝고 또 뒤쪽에 이제 현충원 공원이 또 있다 보니까 녹지 공간을 이제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현충원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을 받아서 층수 자체가 16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단점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10년 정도 사이에 이제 흑석동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뉴타운이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또 아직 진행 중인 뉴타운이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가 훨씬 더 밝은 거겠죠, 소장님? 네, 흑석동 미래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현재 철거 중인 데도 있고 또 이제 또 나올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등학교도 아직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지역 곳곳에 이제 철거도 하고 막 공사 차량 드나들고 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약간 침체되어 있고 뭐 보시는 거에 따라서 음산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은 깨끗하게 다 이제 조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뿐만이 아니고 뭐 부동산의 이제 미래를 보라고 하면은 첫째도 입지고 둘째도 입지고 셋째도 입지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주는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건데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그리고 여의도 용산이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자, 이들은 이제 주요 굵직한 업무타운에서 주는 이런 배후 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반사 이익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몰리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흑석동에 이제 뉴타운 진행되는 시공사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달고 들어온 브랜드가 각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뭐 DH라든지 아크로, 서밋 이런 식으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다 달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시공사에서도 주목하고 힘을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이 흑석동이다라고 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흑석동의 가치가 정말 많이 상승했다는 부분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아직까지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서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고민 있으시다면 세미나 자리 한번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장소는 양재동 인근에 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궁금증도 좋고요. 그 외 모든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지금부터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방송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문자 상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14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용산 산호아파트 30평대 15년 전 갭투자 전세 2억 원대로 보유 중입니다. 재건축 이야기는 있는데 분담금도 좀 부담스럽고 언제 될지도 몰라서 또 매도를 하고 마포나 개포 쪽으로 갈아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용산에 15년 전에 매입을 하셨으면 그래도 좀 오래 거주를 하셨네요. 근데 이제 분담금이 또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도 있으시고요. 다른 쪽으로 이동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일단 이제 여기 산호 아파트 한강변 접해 있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자, 이걸 가지고 있으시면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마포라든지 개포 이쪽으로 갈아탈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데 일단 저는 어느 쪽도 갈아타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기를 조금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마포 굉장히 이제 지역 좋고 개포동도 굉장히 좋긴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서울의 최상급지 이 용산에서 한강뷰가 나오고 또 심지어 바로 옆에는 향후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는 이 아파트랑 비교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자, 개포동의 지금 대장 아파트라고 이제 불리는 데가 지금 좀 더 이제 내려와서 이 개포역 쪽에 자, 이쪽이 이제 DH 아너힐스, 여기가 지금 현재 개포동에서 이제 가장 비싸다라고도 평가받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84 타입,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34평, 이제 매매가가 한 33억 합니다. 지금 33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평당으로 환산을 하면은, 자, 평당 한 1억 정도 되죠. 자, 개포동이 지금 현재 평당 1억 정도,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는 평당 1억짜리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자, 다음은 마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포 쪽에 대장 아파트를 이제 많이 꼽으면은, 자, 이쪽에 이제 밑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자, 여기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를 이제 많이 꼽는데, 여기도 이제 84 타입이 대략 한 22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당으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한 6,500 정도 나오는 거죠. 이제 개포동도 그렇고 마포도 그렇고 평당가도 굉장히 비싸고 금액 자체도 높은 아파트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강변의 최상급지, 거기다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는 이제 얼마를 하냐? 자, 지금 한강변에 가장 이제 최상급지 한강뷰 나온 아파트 대표적으로 이제 꼽으려고 하면은, 자, 여기 반포동에, 자, 반포동에 레미안 원베일리 꼽겠죠. 자, 여기 레미안 원베일리가 55억 정도 합니다. 이게 50평대가 55억이 아니고 이제 84 타입이 55억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평당가로 환산을 하면은, 자, 평당 약 1억 6천 정도 가는 겁니다. 자, 마포에 비하면은 평당가가 1억이 더 비싸고, 개포동에 비해서도 평당가가 6천만 원이 더 비싼 아파트입니다. 자, 그만큼 이 한강변의 최상급지 그리고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의 가치는 다른 지역하고 이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산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산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같이 이제 또 인근에 이제 붙어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산호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강 조망 나오는 뭐 34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억은 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파트를 팔고 향후에 60억이 될 아파트를 팔고 지금 30억, 20억짜리 이제 아파트로 간다는 거는 사실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죠. 자, 물론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재개발의 뭐 속도 이런 부분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좀 면밀하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산호 아파트 분담금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30평 가지고 계신 분이 나중에 34평 아파트를 뭐 분양받는다라고 했을 때 분담금이 한 6억 정도 뭐 나온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이제 공사비 상승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붙으면은 좀 더 이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시청자분께서는 15년 전에 매입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5년 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반값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한 7억에서 8억.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매입하셨을 겁니다. 지금이 이제 뭐 한 18억, 뭐 19억 정도 하니까요. 자, 7, 8억 정도에 이제 예전에 매입을 하셨고, 나중에 분담금 많이 나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6억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잡아서 10억이 더 나온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7, 8억이 매입을 하셨고 분담금 10억을 더 낸다라고 하면은 자, 전체적으로 이제 매입하는 금액은 한 17억에서 18억 정도의 이 산호 아파트가 재건축된 나중에 새 아파트 60억이 될 아파트를 지금 17억에서 18억 정도에 매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분담금 10억 더 들여도 금액이 이제 17억, 18억. 지금 이제 마포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이제 싼 가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60억짜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분담금은 뭐 부담스러워하고 아까워할 게 아니고 정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낼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분담금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기간, 재건축 이제 얘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오래 많이 걸렸는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현재 사업 시행 인가까지. 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다 받았고요. 이제 관리 처분하고 이제 뭐 이주하면은 사실상 재건축 단계에서 거의 끝까지 다 온 겁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산호 아파트 이제 기존 설계 뭐 35층에서 48층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한다라고 했을 때 또 그 기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은 착공 들어가고 정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입주를 한 해 만에 얘기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오래 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분담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보유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정말 이제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한강변 용산 그러니까 이제 급지를 낮추지 마시고 마포라든지 개포 그러니까 이제 한강 용산 이제 산호 아파트에 비하면 좀 더 이제 낮춰서 가는 건데 낮춰서 가지 마시고 차라리 돈을 더해 가지고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뭐 그런 데로 이제 갈아타시는 거는 조금 고려해 볼 만하지만은 사실 뭐 그것도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고요. 지금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의 주신 곳도 충분히 좋은 곳이지만 그래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부담스러운 분담금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이 재건축 이후 가치가 생각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꼭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이어갈게요. 656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실입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가 가장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동에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쭉 줄을 서 있잖아요, 소장님. 이 중에 어떤 단지를 좀 픽하셔야 될까요? 네, 목동이라고 하면은 이 학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뭐 선호하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다 학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뭐 이제 실거주도 이제 보시고 또 이제 재건축 뭐 투자도 이제 보시다 보니까 일단은 목동에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이런 아파트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동 7단지 아파트 이제 가장 많이 보는데요. 목동 7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00세대 정도 이제 되고요. 요 정도면은 목동 이제 아파트들 중에서 지금 재건축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이즈 충분히 이제 좋은 아파트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자,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목동역하고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고요. 자,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목교역 인근으로 이제 상권이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목교역까지 이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 보니까 목동의 중심 상권도 같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장점이 많은 그런 이제 단지입니다. 물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목동 7단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호되는 이유는 단지 이제 입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학군도 이제 좋기 때문인데, 일단 먼저 목동에서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뭐 초등학교 모군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요. 또 모군중학교, 진명여고, 그러니까 목동 내에서 선호하는 이 학교들이 이렇게 이제 7단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목동 7단지가 목동에서 이제 추천드린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재건축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목동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해요. 용적률이 한 125% 사용해서 사업성이 좋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목동의 재건축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들의 용적률이 대부분 다 120% 전후로 해서 나와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 비교하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은 목동 안에서만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그냥 평균 정도 수준 이라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뛰어난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속도도 제가 아까 약간 좀 느리다라고 했는데, 현재 단계가 안전진단 통과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진단까지만 이제 받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향후 이제 재건축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 10년, 15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지를 또 말씀드리면은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 목동 5단지 아파트 있습니다. 여기 5단지 아파트도 이제 굉장히 선호된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동은 이제 학군 중심이다 보니까 학군도 굉장히 좋은 게 여기 경인초등학교, 양정중, 양정고등학교 등 이 목동에서 또 선호하는 학교들이 이제 몰려 있고요. 자, 이 목동하면 또 유명한 게 또 학원가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 파리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공원 인근으로 해서 목동에서 가장 큰 가장 대규모의 이제 학원들이 이제 몰려 있는데, 자, 5단지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학원가의 이제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물론 단점도 있는데, 자,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지하철역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5호선 오목교역하고 뭐 10분, 15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철역을 이제 편하게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7구역하고 비슷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게 용적률이 이제 한 116% 정도로 목동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 용적률은 이제 가장 낮게, 기존 용적률이 가장 낮게 사용되어 있어서 사업성이 제일 뛰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5단지, 7단지, 학군이라든지 지금 현재 목동 내에서 이제 가장 뭐 집값이 비싼 또 이제 선호되는 아파트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두 단지를 보면 둘 다 안전진단 통과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재건축만 이제 좀 더 포인트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6단지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단지 옆에 붙어 있는 목동 6단지 아파트인데요.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에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었고요. 2022년도 자, 신속통합 단지로 이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좀 더 재건축 속도를 높였고요. 2024년도에 정비계획이 수립. 자, 재건축에 사실 뭐 변수가 워낙 많긴 하지만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5년에 조합 설립을 하고 2028년 착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2년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목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사업 규모도 이제 상당히 괜찮은데, 자, 여기 이제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층의 세대수는 약 한 1,300세대 정도 되는데, 자, 여기를 재건축해서 최고 높이 49층, 그리고 세대수는 약 한 2,100세대 정도로 높인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도 이제 굉장히 괜찮은 그런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시청자분께서 뭐 학군을 좀 더 중심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재건축 속도를 중심으로 보시는지 이제 그 부분은 알기는 힘들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세 개 단지 위주로 조금 종합해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목동 7단지, 5단지, 6단지 이렇게 세 곳의 재건축 현황과 뭐 장단점, 특징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요 포인트 한번 잘 집중하셔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251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천호동 225-16번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지난달 말 조합 설립이 완료된 곳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상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은 1억 8천 정도 붙은 것 같은데 괜찮은 매물일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딱히 끌리지는 않는데 투자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신 투자금은 1억 후반대여서 저렴한 느낌은 드는데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투자금은 일단 좀 마음에 드시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부분이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신가 봐요. 그런데 일단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된 거면은 괜찮은 걸까요, 소장님? 네, 일단 천호동 225-16번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쪽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작년 말, 그러니까 24년도 한 12월쯤에 이제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5호선 구분다리 여기 이제 500m 역세권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근에 초등학교랑 중학교 또 이제 인접해 있어서 이제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는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한 1억 8천 정도 붙은 매물 이제 추천받았고 여기에 대한 투자성을 이제 여쭤보시는 건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투자성 저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별 다른 고민 없이 웬만하면 투자하시기를 이제 권유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지의 뭐 투자성을 많이 볼 때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게 뭐 이제 사업 규모가 이제 좀 큰지 작은지 뭐 이제 입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물론 이제 규모라든지 입지 이런 부분은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자,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거는 전 나중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볼 거는 자, 투자금. 내 예산이 맞는 이제 그런 투자처인가? 일단 이 투자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은 수익금이죠. 투자금 대비해서 얼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 들어갔고 얼마의 수익을 얻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얼마 만에 얻을 수 있는지 이 기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금과 수익, 기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가장 이제 크게 받쳐줄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다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규모가 어떻고 이제 입지가 어떻고를 따져야지 투자금도 많이 들고 뭐 이제 수익도 적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아봐야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개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투자금, 수익, 기간, 안정성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측면을 놓고 이 천호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규모가 적은 건 단점이긴 합니다. 자, 여기가 전체 규모는 한 3만 평, 세대수는 약 한 240세대
정도로 조성될 계획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뭐 중소형의 단지가 이제 될 이제 그런 이제 사업지다라고 보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처에 투자금이 1억 후반이니까 대략 한 1억 8천 정도로 볼게요. 자, 투자금이 1억 8천이면은 요즘에 이 웬만한 지역, 진짜 뭐 면목동이라든지 이제 강북의 다른 지역을 가도 투자금이 1억 중후반대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강남 4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강동구의 투자금 1억 8천이면 일단 상당히 그 자체로도 싸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익금 같은 경우에 자, 현재 조합 측에서 제시한 조합원 분양가는 5구 타입,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24평, 25평 기준으로 약 한 5억 9천 정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조합원 분양가가 5억 9천이고 물론 이제 요거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증감이 있을 수는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9천은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얼마의 시세가 형성이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을 보면은 강동구에 지금 대단지 뭐 그라시움이라든지 뭐 포레온 이제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6억, 많게는 막 20억까지도 20평대가 이제 거래가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중소형 단지를 거기다 비교할 수는 없고 인근에 비슷한 연식의 뭐 이제 신축급의 세대수 뭐 이제 적당히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 단지들 시세를 추정했을 때 여기가 약 대략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나중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향후 시세를 대략 한 11억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조합원 분양가 5억 9천에 분양받아서 시세가 11억이다라고 하면은 한 5억 천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이다,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프리미엄이 1억 8천을 준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 3억 3천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억 8천을 투자해서 3억 3천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게 얼만큼의 기간, 얼마나 이제 빨리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우리 이제 보면은 자, 여기가 현재 조합 설립이 되었죠. 자, 조합 설립이 되었고 이 조합 설립이 24년도 12월 30일에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자, 조합 설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 건축심의 받으면서 자, 시공사 선정도 같이 들어가겠죠. 자, 건축심의 받고 시공사 선정 된 다음에 자, 사업시행인가 받으면서 관리처분도 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주하고 이제 이주하면서 착공, 마지막으로 준공하면서 입주. 자, 이렇게 이제 절차가 쭉 나눠질 텐데 보통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조합 설립이 되고 이주할 때까지 한 3년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 인근의 다른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조합 설립이 되고 이주까지 약 3년 정도 안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자, 3년이면은 이주하고 착공까지 갈 수 있고 또 이제 공사하는데 넉넉하게 이제 보통 한 3년 정도 잡으면은 앞으로 6년이면은 이제 새 아파트 입주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방금이 1억 8천 투자를 해서 수익금이 3억 3천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자, 이 기간이 불과 6년밖에 안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관점에 따라서 6년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금이 너무 적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라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이 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들 이제 많이 평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투자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천호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되었지만은 1억 8천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투자금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조합 설립이 됐으니까 안정성도 상당히 많이 담보가 되는 거죠. 물론 100%는 없긴 하지만은 조합 설립이 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고비를 넘기기 때문에 상당한 안정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이 규모,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규모가 작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을 이제 괜히 찾아서 보지 마시고, 투자금, 기간, 그리고 이제 수익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정성을 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청자분께서 추천 받으신 이 천호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에 투자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투자금과 수익, 기간과 안정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에 맞는 투자금인지, 또 투자금 대비 수익은 괜찮은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 또 안정성은 있느냐,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따지기가 또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을 거고, 또 팁이 있다면 팀장님 소장님 한 가지 좀 전해 주실까요? 팁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뭐 발품을 많이 팔고 상담을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니는 게 사실 팁이라고 하면은 팁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사람들이 몰리는 곳,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에 이제 쏠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그만큼 거품이 끼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 돈을 벌기 위함이고, 가장 이제 심플한 거는 싼 금액 아니면 적정한 금액에 사서 적정한 금액에 팔아야 되는 건데, 비싸게 사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팔 때도 이제 팔기도 힘들 뿐더러 수익금도 굉장히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해서 거기 휩쓸려서 그쪽만 이제 고집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편견을 없애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제 거기에 너무 이제 몰입하게 되고, 또 이제 선을 나눠서 이제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내가 온전한 판단을 못 내리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는 최대한 이제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뭐 참고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내가 판단하는 대로 뭐 이제 다른 이제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수가 선호하는 곳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거품이 끼어 있어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팁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다면 자리에 한번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올해는 재테크를 성공하고 싶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